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금년 추석은 추석 명절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그죠? 추석 맛이 나는데 금년 추석은 어찌된 판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34도, 35도, 30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얼마 없어서 추석 분위기가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보니까 그래도 달은 하나도 찌그러짐 없이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올라서 달을 보니까 추석 맛이 나더라고요. 어제 우리 능엄정사도 차례를 불자님들의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런 차례를 모셔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 이러는데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사는 정착민들, 그죠? 물이 풍부해서 정착의 삶을 하는 정착민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권에서는 제사가 오래된 정착된 풍속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에는 옛날에는요, 자연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많았어요. 산신제, 그죠? 산신에다가 감사를 드리는 제사, 용왕제, 바다의 용왕과 또 큰 강의 용왕과 용왕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면은 별을 보고, 그죠? 북두칠성, 칠성제가 있고요. 날이 가물 같으면은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도 모셨어요. 그래, 요게 뭐냐 그러면은 자연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있었어요. 조상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돌아가신 날을 딱 기억했다가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모셔줘요. 그 제사를 우리는 기제사다 이렇게 합니다. 기제사 하기도 하고, 또 설명절, 추석 명절로 또 차례를 모셔줘요. 차례. 근데 이 차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지내는 제사라서 차례를 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차를 올리는 제사라서 차례를 크기도 하는데, 다자가 또 차자도 되고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리도 하고, 여하튼 설명절, 추석 명절에 차례, 다례를 모시기도 합니다. 또 1년 농사를 마무리 싹 다 하고, 그죠? 추수를 딱 끝내고 나면은 음력 10월달 될 것 같으면은 각 문중마다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들의 시제를 모셔줘요. 시제를 모셔주는데, 이 시제는 봄, 가을로 모셔
주기도 합니다. 또 돌아가시면은 뭐 1년 만에 하는 소상제, 또 3년 만에 하는 대상제, 그죠? 또 뭐 100일 만에 올리는 백제, 또 49제 절에서 많이 한답니까, 그죠? 요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상님에 대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또 종교에 대한 제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또 통일신라를 거쳐오면서 또 고려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팔간제를 모셨어요. 팔간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호국 영령들의 위로하는 제사가 팔간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팔간제는 불교 문화로서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 호국 영령을 위한 유령제도 있어요. 또 옛날에 국왕이 비가 안 올 것 같으면은 직접 제사를 올리는 규제가 국가가 주도한 그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신에 대한 제사, 조상신에 대한 제사, 또 이 종교에 관련되는 제사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사의 주체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간제나 위령제나 또 국가가 주도하는 기우제 등이 국가가 주도하는 제입니다. 또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는 제사가 있어요. 큰 당산나무 밑에 모여서 당산제를 모신다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정초에 올리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제사를 올려줘요. 그걸 동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촌에 갈 것 같으면은 고기 많이 잡혀 주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붕어제도 올려요. 이렇게. 그죠? 올리죠. 그 다음에는 문중이 주도하는, 그죠? 그 문중이 주도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뭐냐 그러면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뭐니 해도 자연신보다도 또 종교보다도 내 부모 조상님들이 나를 복을 더 주고 나를 더 보살펴주고 후손들을 길이 안전과 평화를 보전할 것이다. 이래서 제사를 모시는 게 조상신 제사입니다. 옛날에는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자연신이나 종교에 좀 밀렸는데, 이게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부터는 유교 사상에 도입돼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더욱더 우리나라에서는 커집니다. 커져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요, 아주 정착이 돼요. 엄격이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는 방법 가지고도 문중 간에 싸웁니다. 성씨 간에 싸웁니다. 많잖아요. 보통 기본으로 깔아놓고 하는 게
홍동백서다. 가일이, 붉은 가일은 동쪽에 놓고 흰 가일은 서쪽에 놓는다. 그 말 있죠? 그죠? 의동육서다. 물고기 종류는 동쪽에 놓고 육고기 종류는 서쪽에 놓는다. 차포위에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올리는 제사 방법이 제사 이제 차리는 방법, 그 진설하는데 진설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제사에 올리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조선 시대는 조상의 제사를 모심으로 이래서 가지고 제사에서 시작되고 제사에서 끝납니다. 그래 조선 시대는 우리 먹을 건 없어도 자식들은 쫄쫄 굶어도 조상님들은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사상이 팽배했더랬어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제사 방법을 볼 것 같으면은 조선 이전에는요, 제사상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볼 것 같으면은 조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제사상이 간단했어요. 올리는 게 보통 뭐냐 같으면은 채소, 과일, 요 정도로 주로 올렸거든요. 그게 왜 또 그렇겠냐 하겠다면은 그 당시는 삼국 시대를 거쳐서 또 통일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를 거쳐오는 과정이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니까 불교에서는 살생을 엄하죠. 살생은 금해요. 금하기 때문에 주로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물고기나 고기를 제상에 올린 거는 좀 꺼려했다. 그래서 연근을 올린다든지 도라지를 올린다든지 또 토란을 올린다든지 그런 채소류, 과일이 주 성향을 이루었다. 근데 조선시대 오면서 싹 바뀌어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고기도 올리면 좋다. 우리 조상에게. 그래서 고기를 올린 것입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제사상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또 큰 제사일수록 간단하고 금소했어요. 다만 정성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리고 제사를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간단해도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절에도 우리가 명절이 될 것 같으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부모님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먹는 밥이라도 위패를 딱 써놓고 또 위패가 없을 것 같으면은 사진이나 놔놓고 절 한번 올리고 또 절도 하기 싫을 것 같으면은 경의를 표하고 그래서 같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그리 제사를 대하면 됩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는 제사 때문에 갈등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미풍양속인데 제사가 이제는 제사 때문에 부모를 패척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징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능엄정사에 있다가 볼 것 같으면은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문의를 많이 해와요. 법사님, 살기도 척박한데 명절 차례는 안 지내고 기제사만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물어오면은 제가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물어올 때는 제가 모시라 해도 명절 제사를 안 모실 분이에요. 이렇게 안 모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안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명절 제사를 안 모시고 기제사만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을 모셔야 됩니다. 해도 안 모실 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또 반대로 명절 제사를 모시는데 기제사는 안 모시랍니다. 이런 불자님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도 됩니다. 그래요. 명절이라도, 명절날만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도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제사를 그럼 안 모셔도 됩니까? 이러면은 안 모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조상님들의 을을 지켜가면서, 전통을 지켜가면서 조상님들을 기억을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거기 깡그리 무너질 것 같으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피자를 하든 치킨을 올리든 다 좋은데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가위를 올리더라도 옛날에는 복숭아는 안 올렸대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는 왜 안 올렸노 싶어서 복숭아를 안 올린 어문을 찾아보니까 공자님 제자들이 복숭아가 제일 하품 과일이다 이래갖고 복숭아를 안 올렸대요. 그래, 중국에는 복숭아가 하품이 많은가 봐요. 옛날에는 약을 안 치고 이럴 때는 복숭아는 벌레를 많이 먹기 때문에 벌레가 그걸 복숭아를 안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필수적으로 꼭 올려야 됐던 것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떡이 없이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떡봉김이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 떡은 있어야 된다. 또 떡이 있을 것 같으면 뭐 있어야 됩니까? 밥도 있어야 된다. 그래, 그 뭐냐 같으면 옛날에는 이게 쌀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쌀이. 그죠? 쌀이 재산이고 쌀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다 나락을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한쭉 그 위에다가 딱 제사미를 하나 딱 놔요. 그래갖고 그걸 딱 제사 날 때 같으면은 그거 내가 찌어가지고 제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성이 들은 겁니까? 그 이제 쌀 이야기에 넣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문중이 잘 나가는 문중이고 정성 판서를 많이 하고 배설을 많이 한 문중일 같으면은 위토, 제오답이 제사를 지내주는 논이 많아요.
그래, 그 논을 그 소작을 주서 거기에 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제사 모시거든요. 그래서 알이 많아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좀 요즘은 문제란 거죠. 금년 2024년도 새로 지금 배농사 지은 거, 이거는 가축 사료로 쓴다는 겁니까? 가축 사료로 쓰기로 그 농산 그 여당하고 농산 그 위원회하고 그게 합의가 됐대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꼭 쌀도 올리는 건 아니구나. 이럴 때는 피자도 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73년 5월 17일 날 가정일해준치법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말 안 들은 게, 제사는 돌아가신 날, 이길 날, 자시의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 처음에는 다 정부가 발표해도 국가일을 눈을 어겨가면서 눈길을 피해서 자시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하는 문제에서는 자시에 모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초저녁에 모셔요. 그게 변화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엔요,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00 그때가 85년인가? 85년까지는 우리는 이중가세를 했어요. 왜 일본에 유행해가지고 뭐 되냐 같으면은 신정을 일본 정부가 시작했거든요. 1월 1일. 근데 우리 민족들은 1월 1일은 신정이니까 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쉬고 그 음력으로 1월 1일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가시가 돼요. 근데 이중가시를 해방되고 일제시대 36년간 이중가시를 했어요. 어? 그때는 양력설은 아예 안 쉬면서도 국가가 쉬면서 이중가시 못하게끔 그렇게 압력을 넣고 압박을 주고 그걸 주도 방송을 해도 우리 민족들은 음력 1일을 쉬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게 85년까지 됐다니까요. 그래, 85년 됐어요. 어쩌냐,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85년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그 85년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민속의 날. 그래서 공휴일은 신정 때는 공휴일로 하는데 민속의 날은 하루 딱 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비로소 우리가 설을 되찾은 것은 89년 2월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당시에 민불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정세에 의해서 비로소 이게 설이 이제 확정이 돼요. 우리는 100년 만에 되찾는 그 설이 되찾아서 그 3일간, 요즘 3일간 쉬어요, 이렇게. 추석도 그렇죠? 추석도 이번에 3일 쉬었어요. 3일 쉬는 게 왜? 추석도 원래 외정시에는 추석을 폐지를 시켰어요. 폐지를 시키고, 일본은 양력을 쉬거든요. 양력을 쉬는데, 명치유신 때부터 양력을 쉬요. 양력을 쉬는데, 양력을 쉬다 보니까, 양력으로 10월 17일이 추석 무렵쯤 돼요.
날이 뭐냐면은 신상제다 이래가지고 일본 천황폐하 있죠? 일본 천황이 새로운 상품, 신곡식들, 핵곡식들을 일본 신에게 바치는 날이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을 추석 대신식이 했어요. 그 추석이 우리 그때는 그래도 우리 민족들은 일제를 눈을 피해가면서 추석을 쉬겠더랬어요. 추석을 쉬고 우리가 추석도 공휴일로 선택을 받은 것이 89년 2월입니다. 우리 민족 참 끈질죠. 조상에 대한 끈기도 참 효심도 지극정성이요. 그런데 요즘이 무너져요. 요즘이 무너져. 제사를 안 지내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꼭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상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 가문에 대한 호도심, 민족의 민족 정신, 이것만은 꼭 계승해야 될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